저는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인 대통령에 도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문은 이미 언론사에 송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살아온 홍준표의 인생에 대해서 숨김없이 말씀을 드리고, 과연 홍준표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도 되는가, 그것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겠습니다. 앉아 앞에 앉아라. 제가 저희 아버님이 41살에 저희 어머님이 39살에 아들 하나 보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저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어머님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한글을 겨우 깨우친 분, 무학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무학이기도 하지만 한글은 모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를 대구에 제가 살고 있을 때 탈 때는 번호 보고 탑니다. 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엄마 밖에 나가거든, 몇 번 타고 오느라.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멘토로 내 엄마를 뽑습니다. 저는 이수신 장군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아니고 내 인생의 멘토를 내 엄마로 꼽습니다. 평생을 거쳐서 문맹이고 한글을 모르는 분이라도 하더라도 저를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창녕 남지에서 제 7살 때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리어카를 끌고 이틀을 걸어서 대구 신천동으로 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6년을 다니면서 5번을 전학을 했습니다. 창녕 남지국민학교 1학년, 대구 신천국민학교 2학년, 거기서 신천동 지금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큰 고개 밑에서 저희들이 달새방을 살았습니다. 막노동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1년 지나서 신암동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신암국민학교 3학년을 다녔습니다. 대구에서 막노동으로 1년을 살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 아버님이 체질이 안 맞다고 해서 또 농사지로 창녕읍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녕국민학교 4학년을 다녔습니다. 창녕에서 일해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농사질 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이 선악교 알루미늄 그걸 리어카에 끌고 장사를 다녔는데 이 양반이 장사할 재질이 안 되니까 외상으로 주고 외상금을 못 받아요. 그럼 미천까지 탈다 털어먹고 이번에는 5학년 때는 합천 산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합천 덕곡 율지에서 5학년 6학년을 졸업을 했습니다. 합천 바마리 강변에 600평 정도 하천 부지를 임대를 해서 그 보리농사 지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는 10월에는 장미곡이 있었어요. 아마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봄에 한 가마리 주고 가을에 한 가마리 반을 받습니다.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대구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설득해서 대구로 올라왔습니다. 대구로 올라오던 날 지게에 우리 아버님이 보리쌀 2마리 딱 쥐고 버스 타는 데까지 8km를 걸어서 그날 비가 왔습니다. 버스에 보리쌀 2마리 줘가지고 내 대구서 자취를 하면서 대명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매당동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진학해서 이번에는 비상동으로 갔습니다. 비상동이 그때는 방세가 제일 쌌어요. 제일 동네가 좀 그랬어요. 그 비산동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 서문시장을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시골에서 저희 어머님이 좌판에 미나리 뭐 나물 이걸 들고 이 서문시장 좌판에서 팔아가지고 학교에 되고 그랬습니다. 원래 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하도 가난하고 힘들고 내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점심밥을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 늘 수도가에 가서 물배를 채웠습니다. 정말 나도 우리 집도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로 하고 이과로 갔습니다. 그때는 문과가 반, 이과가 반 이렇게 갈라져 있었는데 이과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영남고등학교 출신들은 거의 못 들어갔죠. 한두 명도 못 들어갔죠. 그래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과로 그래 가 있었는데 71년 8월에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님이 불러가지고 도저히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니 육사를 가라. 그래서 내 육군사관학교를 71년 10월에 대구고등학교에서 특차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갔습니다.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육사를 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듬해 1월 12일 날 신체검사만 보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합천으로 내려가서 2달간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이제 군대 가려면 체력 단련을 해야 돼요. 뛰어다녔습니다. 그 예비고사는 그 당시에 12월 초에 침을 거는 되니까 그래 끝이 났는데 12월 23일쯤 그에 돼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동네 그 촌에 파출소를 잡혀갔어요. 그때 파출소 무서웠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이틀 동안 조합장이 비료를 2보대를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그것이 영감집에서 나왔다. 이 훔쳐간 거 아니냐? 그날 배급을 받았거든. 근데 나중에 2년 후에 밝혀진 건데 그 조합장이 비료를 갖다 한 1000포대를 해먹었어요. 해먹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2포대를 전부 다 덮어 씌우려고 했거든. 그래서 나 이틀 동안 합천 그 덕곡 지서 가가지고 경찰한테 싹싹 밀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왔어요. 그래 곰곰 생각해 보니까 야, 이 군대 갈 거 아니다. 내가 경찰 잡으려면 검사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사실 이과 출신인데 문과로 가려면 그 당시에 국어 고문도 해야 되고
사실 시험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 내가 국어 공문 빵점 묻고 내가 문과로 간다. 그래가지고 문과로 바꿔가지고 20일 공부하고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시험을 봤는데 운 좋게 됐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 가기 싫으면 후급 공무원 시험 봐서 면접해라. 그게 진짜 편하고 좋다. 그런데 이제 대학이 돼버렸는데 그날부터 이제 고민입니다. 등록금 5만 6천 원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동문서주에 빚을 내가지고 등록금 5만 6천 원 대고 7만 원 빚 내갖고 14,000원을 줬습니다. 그 14,000원 들고 72년 2월 24일 날 동대구역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서울 갔습니다. 서울에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친척이고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 당시에 가정교사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래 하다가 이제 75년도 6월에 저희 합정집에 옆집 사람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오두막살입니다. 강변에 방 두 개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살인데 그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제 집도 없어져 버렸어요. 할 수 없이 전 가족이 이번에는 울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울산 가가지고 울산 복산동에 달새방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이제 작은 누나하고 여동생은 공장에 다니고 저희 아버지는 울산 현대조선소에 경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공식 경비원이 아니고 비공식 임시직 일당 한만 그 당시에 800원을 줬나 야간 경비원. 그 당시 현대조선소는 담이 없었어요. 그냥 철조망 쳐놓고 전화동 그 모래사장에서 철조망 쳐놓고 배를 지었습니다. 시작할 단계. 그러니까 밤 되면 철근 쪼가리를 훔쳐갑니다. 그 철근 쪼가리 그거 못 훔쳐가도록 밤에 경비원들 고용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철근 쪼가리 지키게 하는데 그 전화동 그게 모래사장이 한겨울이 되면 영하 18도가 넘습니다. 그 바람을 피할 그런 천막 마련해 주는 것도 아니고 모래소장에 등받이 있는 의자를 주면 잔다고 등받이 없는 의자 동그란 거 그거 하나 딱 놔놓고 밤새도록 거기 있어요. 그래 있다 보니까 그 추운 걸 못 견디니까 이제 그 현대 조선소에서 막소주를 줘요. 막소주를 이래 갖다 주라면 그 막소주 먹고 추위를 견디라고. 그거 10개월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뭐 술병이죠. 그건 이제 한 40년 됐죠. 서울에서 저희들이 참 서울에서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시험 떨어지다 시험이 됐어요. 시험이 돼가지고 참 되는 천 그나 이젠 안 굶어도 되겠다. 내 가족이 생기면 굶어 죽이진 않겠다. 내가 참 시험 될 때 고마웠습니다. 수석하다가 수석하겠다고 덤빌 때는 덜 떨어지고 막바지 가서 말석이라도 좀 묻혀줬으면 좋겠다 할 때 그때 됐습니다. 검사를 11년을 했습니다. 지금 검사하고 우리 할 때 검사는 틀리죠.
지능검사 일마들 전부 어떻게 우리가 검사할 때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들어오면요 무리를 해서라도 풀어줬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왔으면 무리를 해서도 풀어주고 권력 있다고 끄떡거리는 놈들 그거는 누가 부탁해도 잘해놓고 했어요. 11년 검사하면서 그 당시에 검사가 3계급이 있었어요. 광의족 검사가 있었습니다. 광의족 검사라는 게 뭔가 하면 6개월 전에 다음 인사이동지를 자기가 선택해서 미리 아는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도다리족 검사가 있어요. 그는 1개월 전에 자기가 갈 길을 선택해서 압니다. 그 다음에 자부족 검사가 있어요. 이 자부족 검사는 자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2, 3일 전에 아는 검사가 자부족입니다. 보내면 가야 되고. 그런데 저는 자부 쪽에도 못 끼워보고 내가 다음에 어디 가는지는 이튿날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이야기해 준 놈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 천민검사를 11년을 했다. 그거 하면서 광주 가서는 사시미 칼 맞을 뿐 하기도 하고 뭐 온갖 그게 다 있었죠. 그래서 모래시계 드라마라는 게 그때 나온 겁니다. 저는 현검사라도 평생 하고 싶었어요. 근데 93년도 스로트머신 수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수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한테 제의한 게 정시 형제들이 나한테 제의한 게 100억입니다. 100억 주겠다. 이 사건이 없었던 걸로 해달라. 그런데 돈에 대한 그 당시에 감각이 없었죠. 100억이 뭐 어느 정도인지도 몰랐어요. 93년도에. 그래서 그 사건 뭐 100억이면 얼마쯤 되는지 모르지만 그 돈 받으면 나는 평생 징역 가는데 그걸 어떻게 그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노마. 그래가지고 무시하고 이제 수사를 하고 검찰 내부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좀 나가달라. 네가 계속 검찰에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상명하복 조직인데 영이 안 선다. 어? 현검사가 고검장, 부장검사를 전부 뭐 잡아엮고 옷 뺏기고 했으니까 검사 위계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 나가달라. 그래서 내가 1년 버티다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사실 경주에 내려오려고 했어요. 경주 거기가 가면 공장이 없어요. 공기가 좋고 1년 12달 경주 가서 한 500만 원 정도만 벌자. 그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을 달랬어요. 경주에 가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여자입니다. 전라북도 부안 여자인데 대학교 3학년 때 군산 여상을 나와서 은행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돈 찾아러 갔다가 자 눈이 맞았죠. 눈이 맞았는데 제가 무려 넉 달을 말 못하고 매일 100원씩 찾아러 갔어요. 한번 보고 학교 가요. 점심시간에 하숙집에서 밥 먹고 나가면서 국민의 안암동 지진에 들려가지고 100원 찾고 함 쳐다보고 학교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넉 달 후에 이야기해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우리 장인이 처음에 저 보더만은 저 구름 잡는 놈이다. 저놈 저 인간 안 된다 그랬어요. 그 구름 잡는 놈 맞죠? 아무런 무일푼에다가 군대도 안 갔다 왔으니까 아직 구름 잡는 놈 맞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무실 합격되고 난 뒤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 집사람한테 자 경주 가자. 이제 할 만큼 해봤으니까 우리 촌에 가서 한 500만 원만 벌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안 간다 이거. 나 전라도인데 경상도가 친구가 있나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당신은 그 친구 있고 다 하지 난 그거 다 부산다. 그래가지고 한 달간 신랑이 하다가 서울의 변호사 모퉁이에 후배가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절반 얻어가지고 그 이제 변호사 개업한다고 앉아있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광주에서 검사, 강력부 검사하면서 잡아놨던 깡패들이에요. 가들이 이제 전부 출소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검사 그만뒀다고 하니까 설렁설렁 와가지고 이제 겁주기 시작해요. 사실 검사 그만둘 뿐이면 아무런 보호할 수단이 없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요. 변호사는 자신을 보호,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저녁에 전화해서 우리 애들 납치한다고 집사람 납치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야 이 검사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거는 96년도 들어올 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한 게 아니라 내 가족 보호를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들어갔습니다. 이 까딱하다간 이게 깡패들 조폭들한테 낭패당하고 그래서 내 가족 보호를 위해서 내가 정치권에 들어갔습니다. 정치 이제 22년째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개파에 들어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누구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국회의원 하려고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국회의원 내보냈고 그것도 서울에서 하기 힘든 강북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원내대표 해봐. 당대표도 개파 없이 나 혼자 해봤어. 이제 경남으로 돌아왔어. 내가 태어난 경남지사로 왔는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10년 전에 김범일 대구시장 들어오기 전에 그때 대구 국회의원들이 저보고 대구시장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한때 그걸 대구시장 내려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대구시를 움직이던 분이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계에 있던 분이.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못 내려왔거든. 2년 전에 대구시장 선거를 다시 할 때 김범일 시장이 두 분하고 나가면서 전화가 왔어요. 마땅한 후임자가 없다. 경남에서 1년 6개월 했으니까 대구 와서 좀 하소. 그런데 한 이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다가 1년 6개월 보궐선거 와서 도지사하고 가면 내 고향 경남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나.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경남지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시장하는 권영진 시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주 젊고 혁신적이고 그리고 대구 시민만 생각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구 시민들이 참 권영진 시장을 선택을 할 때 정말 시민들이 선택을 잘하셨다. 네. 시장 여기 와 있어요. 시장님 어디 있어요? 대구 시장님 갔나? 시장님 시장님 좀 올라오지. 제 고려대학교 후배입니다. 처음 정치 입문할 때 제가 공천을 서울에 줬어요. 옆으로 좀 가주세요. 안 올라요? 응. 이걸로 지금 빨리 올라가서 제발 빨리 오세요. 네. 중국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하방에서 지방행정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국의 주석하는 시진핑, 이 성장을 두 번 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샹하이당 서기까지 하고 난 뒤에 능력을 인정받아서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그럴 때가 왔습니다. 하방을 내서 지방행정에서 뚜렷한 실적을 보이고 능력을 검증받은 후에 국가를 운영해야 하게 해요. 그렇게 해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시도지사들 중에서 역량을 평가받으신 분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 그럴 때가 됐다. 중앙에서 아무런 실적 없이 4년 동안 선거 준비만 한 그 선거꾼들보다는 이제는 일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경상남도를 4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경상남도의 빚이 1조 3,488억이었습니다. 처음 인수를 할 때. 이 전임자들이 도의사하면서 전부 선심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빚구덩이야. 그래서 인수를 해가지고 3년 6개월 만에 땅 한 평 안 팔고 내부 재정개혁하고 그 다음에 행정개혁을 했습니다. 내부 구조개혁만으로 1조 3,488억 원을 작년 5월 31일자로 다 갚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금년부터는 흑자도정 시대를 열었어요. 해방 이후에 자치단체가 흑자도정을 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빚을 전부 갚고 이제는 흑자도정 시대를 열었어요. 그에 관한 법률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해서 금년 2월에 흑자도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경상남도에는 빚이 1원도 없습니다. 빚이 1원도 없으니까 매년 이자로 나가는 400억 이런 돈은 전부 서민들, 못 살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서민들한테 복지직 기금으로 다 돌립니다. 그래서 전국 광역단체 복지 평균 비용이 31.3%인데 금년도 우리 경상남도의 복지 비용은 37.9%입니다. 비교가 안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상남도의 복지는 그냥 좌파들 하듯이 그냥 퍼주는 복지가 아닙니다.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만 도와줘, 힘든 사람만 도와줘, 못 사는 사람만 도와줘. 좀 먹고 살만한 사람은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복지는 그걸 서민복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각 지역마다 이제는 성장의 한계가 왔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지난 40년 동안 창원의 기계공업 산업, 거제의 조선공업 산업만으로 40년에 묶어서 그래서 경상남도가 한때는 GRDP 지역 생산력이 전국의 3등이었어요. 지금은 충남에 밀렸습니다. 4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계공업도 쇠락하고 조선공업도 쇠락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50년 동안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 준비를 지난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천 진주에 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의 나노테크 국가산업단지, 거제의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이 박근혜 정부 국가산업단지를 4개를 지정을 했는데
그중 3개를 경상남도가 지정을 받아서 금년 말부터 착공을 합니다. 그게 국가산업단지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경상남도에 일자리가 수십만 개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 생산력이 지금보다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경상남도에 빚 다 갚았고 앞으로 50년 먹고 살고 준비 다 했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복지정책 정착시켜갖고 다 해놨고 이제 경상남도에서 제가 할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더 이상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통령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그 세계를 둘러보면요 유럽 남미가 좌파가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4강의 지도자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 미국의 극우 보수주의자입니다. 또 일본의 아베 극우 보수주의자, 러시아의 푸틴도 극우 국수주의자, 중국의 시진핑도 극우 국수주의자. 유일하게 지금 대한민국만 탄핵 강풍으로 좌파가 지금 광풍 시대를 지금 열고 있어요.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세계사의 흐름과 다르게 좌파 광풍 시대가 지금 계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좌파 정부가 탄생을 하면 대한민국이 살 길이 있겠느냐? 에?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이 지도자들하고 맞짱을 뜨려면 백장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리고 그걸 요즘은 영어로 스트롱맨이라고 합니다. 스트롱맨이라고. 아니 이제는 제대로 하려면 배짱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도 이 홍준표는 불알도 쪽 갖고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1원도 안 받고 내 힘으로 배짱 하나로 세상을 사는 사람. 내가 뭐 겁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DJ 대통령 할 때 내가 겁냅니까? 노무현 대통령 할 때 겁냅니까? 나는 그런 거 겁내는 거야. 한때는 DJ 정경수라고 그렇게 배짱이 있어야지. 까짓거 내일 죽을 때 죽더라도 오늘 막 부리면 배짱을 부려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있죠. 김정을 보세요. 그 어린 친구가 핵무기 개발하고 걸핏하면 핵을 갖고 공갈하고 그러면 당선되면 북한 제일 먼저 가겠다. 그거 가서 또 돈 바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듭니까? 그거 안 되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나 북한 애들한테 눈치나 보고 비비글거리고 내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눈치 보고 중국의 눈치 보고 일본의 눈치 봐가지고 위안부 합의하고 그따위짓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지금요 중국에서 사드 보고 간다고 한국 지금 목조르고 있죠. 그거 우리가 강하게 대처해야 돼요. 그 눈치 보면요 사실상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 길이 없어집니다. 중국이 관광객 일부 소비재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거는요 자본재가 많습니다. 중국의 화웨이 그 전자회사 그 부품 삼성에서 수출해요.
우리도 끊어봅시다. 우리도 안 끊어볼까? 그럼 그 회사망이에요. 그럼 같이 한번 붙어봅시다. 삼성에서 화웨이 그 안에 들어간 부품 다 수출해. 그럼 왜 우리는 그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래 당할 수 없죠. 그리고 중국이 자꾸 그러면 좋다. 인도도 있어요. 인도가 지금 12억입니다. 인도 시장도 있고 동남아 시장도 있어요. 거기서 돈 빼가지고 우리 딴 데 가자 이거예요.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밀고 나가야죠. 미국도요. 우리 함부로 못합니다. 함부로 못합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그 함부로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서로가 의존을 해서 사는, 지금은 세계가 서로 무역으로 얽혀가지고 상호 의존하는 시대가 됐어요. 일방적으로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지배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배짱 있게 붙을 그런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핵 강풍이 불기 때문에 여론조사 이게 해보면 우리 책 지지하는 사람 대답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90%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 여론조사 가지고 지금 그게 사실이냐 전부 퍼뜨리고 있어요. 그건 착시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이게 사당이 후보가 정리가 되고 타이트하게 선거구이 묻고 일주일 뒤 여론조사 그거는 아마 사실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는 참고사항이다. 앞으로 두고 봐라. 달라질 거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 내가 우리 당 국회의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전부 기가 죽어 있어요. 다 망했다 이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2년 전에 무상급식으로 창원에 내 도시서 사무실에 온 일이 있다. 그때 종편에서 생중계하고 25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대선 토론 나가면 10분 만에 제압할 수 있다. 내가 의원들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 어려섭지 않다. 탄핵의 강풍이 잦아들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게임 들어가면 그 TV 토론 두세 번만 하면 저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된다는 게 나올 것이다. 국민들이 한다. 오늘부터 마지막 꿈을 향해서 담대하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TK, PK 나는 다 연구가 있어요. 대구도 살았고 울산도 살았고 부산도 살았고 경남도 살고 서울 올라가면 서울서 국회의원을 4번 했고 또 처가도 전라북도가 처갑니다. 내가 전라북도는 믿습니다. 그럼 왜 그런 나와요? 내가 전라북도에서 5.18 민주화운동 나고 난 직후에 거기서 방위를 14개월을 했어요. 이 고향 쪽으로 오려고 하니까 내가 그 당시에 몸이 약해서 방위 소집을 받았는데 고향 쪽으로 올라오니까 좀 창피해가지고 우리 처가 동네 근로 주민등록 이전해서 전라북도 부안군 그 행안 3대대에서 내 14개월 방위를 했어요. 군부대에서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때 5.18 직후라서 매일 얻어맞았어요. 근데 그래서 적어도 나는 제가 대선 나가면 전라북도에서는 내가 거기서 1년 만에 살았고
그래서 참 사위인데 저거 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자라고는 그러죠. 그래서 전국에 다 연고를 맺어놓은 것이 저희 아버지 살았을 때는 참 원망원망했어요. 아니 뭐 1, 2년만 살다가 갑자기 야 아들아 짐 싸라 그럼 하는 이틀 뒤에 막 리어카에 끌고 또 따라가 있거든. 리어카에 짐 싣고 리어카가 그게 우물정차처럼 나무를 이래 대면요 거의 1.5톤 트럭만큼 싣습니다. 거기에 장독하고 다 싣고 전부 뒤에서 밀고 그래갖고 이제 여러 이사를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우리를 끌고 다녔던 그곳이 전부 정치적인 연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강용석 의원이라고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서 그때 대통령 되기 전에 참 홍준표는 불쌍하다.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뭐 박근혜 대통령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는 태어나면서 공주고 또 저거는 태어나면서 그 무지렁이처럼 커가지고 아무리 해봐라 그거 안 된다. 그래 부모 잘못 만났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못 배우고 한글도 모르는 내 부모지만 내 이 세상에서 내 평생의 멘토로 내 엄마를 멘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부모 탓하는 거 쳐다보고 참 우리하고 살던 그 세대하고는 많이 틀린다. 진짜 못나도 내고 뭐고 못생겨도 내고 뭐고 응? 돈이 없어도 내고 뭐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그렇지 않은 일부 분들을 볼 때는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대구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저놈 대통령 시켜도 되겠다. 그래도 대통령이라면 깡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되고 곧 죽어도 한판 붙어야 되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 TK의 주민들은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정말로 서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서민의 자식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